사막의 편지가 여기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여기 없으면 그땐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근데 진짜 엄청 많네. 몇 년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 게다가 지혜궁의 다른 곳에도 이런 상자랑 서재가 꽤 많던데. 지혜궁의 모든 문헌을 다 읽을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이 존재하긴 할까? 이건... 할리르 씨, 안녕하십니까? 쉼티족의 족장 신웨이입니다. 전에 적색모래 바다에서 당신과 동료를 구한 그 사람이죠. 그때의 일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군요. 제가 여러분을 피신시키고 물과 물자를 제공하자 당신은 기뻐하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부족에서 이름을 밝히는 건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들였고 당신도 연락처를 알려주셨죠. 당신은 사막을 유랑하는 저희 쉼티족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저를 특사로 임명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최근 모래 폭풍으로 부족의 우물이 무너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아부족과 우누족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아부족과 우누족은 사무드의 후예이며 저희는 꽃의 여주인을 섬기는 툴레이툴라의 유민입니다. 원래 아주 가까운 부족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그 우물을 차지한 이아부족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물을 몰래 길어갈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들이 반감을 표할 겁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카데미아가 사마귀 낙상을 받을 예정이라 하여 제 딸 네페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막은 자원이 부족하고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제 딸을 입학시켜 주십시오. 아주 영리해서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당신 따위 안중에도 없었어. 약속도 거칠애일 뿐이었지. 신뢰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운이 좋아졌다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언젠가 모두를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사막의 위대한 지도자 마냥 큰 소리 쳤으면서. 새빨간 거짓말쟁이! 당신은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어! 게다가 누가 속기는 했나? 속은 건 기껏해야 나 정도뿐이지. 당신은 최악의 사기꾼이야.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 일 내가 대신 마무리해주겠어. 그동안 챙겨줘서 고마워. 오늘은 작별 인사하러 왔어. 네페르? 짐까지 들고... 자퇴했어. 고향에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하거든. 뭐? 하지만... 이건 네가 어렵게 얻은 기회잖아. 맞아.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당장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남는 향이 있는데 좀 무거워서 네 책상에 두고 갈게. 향 좋아하잖아. 아, 근데 지혜궁의 어떤 문헌에서 봤는데 너무 많이 맡으면 환각이 보인다더라. 너무 많이 쓰지는 마. 그거 고향에서 가져온 귀한 향이라며. 그런 물건을 정말 나한테 줘도 돼?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 하나도 안 귀해. 우리 고향 유적에서 엄청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향료지. 돈 되는 물건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 네페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네페르, 고향에서도 나 잊으면 안 돼? 나 네 가장 친한 친구 맞지? 응, 잊지 않을게. 거짓말이야. 그 향료는 유적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귀한 물건이 맞아. 마지막 약속도 거짓말이야.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를 기억할 여유 따위 없어.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지. 그러니 금방 널 잊어버릴 거야. 만나서 반가워, 알리프 씨. 아카데미아의 특사가 찾아오다니 큰 사업거리가 있는 모양이지. 괜히 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하러 그렇게 나를 세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특사로 온 걸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난 이하부족을 아주 잘 알거든. 고대의 여러 사막 국가들이 그랬듯 모래의 세계에서 쇠퇴는 한순간이야. 하지만 이하부족은 달라. 당신들은 쇠퇴에서 번영으로 나아가고 있지. 뭘 좀 아는군. 이 우물만 해도 그 증거가 아니겠어? 운우족의 것이었던 수원을 어느새 차지했잖아. 이봐, 고작 칭찬이나 전하러 온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난 당신들이 자유롭게 살 만큼 막대한 부를 안겨주러 찾아왔어. 일론파의 문헌에 따르면 이하부족의 수원 밑에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 숨겨져 있다고 해. 오면서 지도를 확인했는데 이 우물 아래더라. 아카데미아에서는 이곳의 발굴권을 5천만 모라에 구입하길 원해. 뭐? 5천만? 그 정도로 중요한 요적에 겨우 5천만밖에 못 내겠다고? 적당히 해, 당신.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이 우물은 무력으로 빼앗은 거잖아. 당신들의 번영은 운우족을 몰아내고 수원을 차지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걱정 마. 그게 떳떳한 행위는 아니지만 아카데미아는 우물의 실 지배자하고 거래하길 바라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지. 만약 날 농락한 거라면 너희 모두를 찾아내 머리를 하나씩 베어버릴 거다. 족장이란 사람이 시야가 좁네. 감히 아카데미아를 적으로 돌리려고? 무엇보다 이 복장 안 보여? 아무리 우림에 안 가봤어도 그렇지. 아카데미아 특사의 옷도 몰라본단 말이야? 야만족 주제에 뭘 그렇게 걱정해? 아카데미아 사람인 내가 당신을 속여서 뭐 한다고? 하긴 수메르 최고의 권력기관인 아카데미아가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 좋아, 그럼 발굴권을 팔겠다. 그리고 이 멋진 소식을 전하러 온 특사님에게도 감사하지. 당신을 위한 연회를 열 테니 꼭 참석해줘. 그거 좋지. 나도 술을 아주 좋아하거든. 실컷 마시면서 이 멋진 거래를 축하해보자고. 족장님, 큰일입니다. 운우족 놈들이 우리 우물을 강탈했습니다. 뭐라고? 뭘 꼬물거려? 당장 우물을 되찾아와! 네,
이하부족의 무력은 상당하지. 하지만 뭐지? 거래를 논하자마자 은우족이 쳐들어오다니.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족장, 아카데미아는 실 지배자하고만 거래한다는 거 잊지 마. 우물을 되찾지 못하면 돈도 없어. 안 돼, 특사님. 조금만 시간을 줘. 운우족 놈들을 반드시 몰아내겠어. 우물도 우리 거고 돈도 우리 거야. 좋아. 그럼 빠른 처리를 기대할게. 내부 첩자도 내가 조사해보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릴 테니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수고해줘. 몇 마디 말로 사람을 주무르는 거 꽤 재미있네. 특사님, 그러니까 아카데미아는 이하부족보다 저희와 거래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하부족은 너무 거치고 잔인해. 게다가 그 야만인들이 이제는 아카데미아의 사막 연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족장, 당신이 아카데미아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 당연히 전부 없애야죠. 그치? 아카데미아는 연구를 방해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어. 하지만 이번 일에 아카데미아가 나서긴 곤란해. 당신은 사막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사막에는 사막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림 사람은 이곳에서 힘을 쓰기 어렵죠. 맞아. 한 세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적대 세력을 키우는 것.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잖아?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친구라. 자원을 빼앗을 때 너희는 이하부족을 끌어들여 우리에게 창을 켜놓지. 니놈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들과 싸우고 있군. 잘 들어. 아카데미아는 사막의 실지배자와 거래하길 원해. 그 우물의 발굴권에 5천만을 지불하겠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잘해봐. 봐, 아버지. 사람을 속이는 건 이렇게 간단한 일이야. 이 꼴 좀 보라지. 제 아무리 악독한 놈도 죽으면 똑같은 피가 흘러. 네 놈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어. 고작 이딴 놈들이 내 고향을 파괴했다니 정말 웃기는군. 이제야 좀 깨끗해졌네. 애초부터 사막에 불필요한 인간이 너무 많았을지도. 신우의 아버지, 당신이 오늘의 나만큼 잔인했다면 부족을 지킬 수 있었을 거야. 족장이라면 이래야 했어.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해낸 거야. 네페르, 이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침묵을 지키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치만 그래도 이건 야후다, 분위기를 풀 방법이 없을까요? 알겠어. 내가 화제를 돌려볼게. 아, 맞다. 그보다 우리 언제 여길 뗄 수 있는 거야? 너무 오래 걸어서 힘들어 죽겠어. 사슴 언니도 힘들지? 그렇네요. 저도 잠깐 앉아서 쉬고 싶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신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신전에서 끝난다는 거지? 역시 사막답네. 사막인에겐 저마다의 운명이 있다고 해.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나도 전형적인 사막인이었나 봐. 그 신전엔 뭐가 있나요? 내 영업 비밀. 당신의 능력은 그 신전에서 얻은 것이었군요. 오, 서리달 아이의 성녀가 다른 신에 대해서도 알아? 전 수메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막 출신이라면 높은 확률로 저관과 관련이 있겠죠. 뭔가 엄청 대단해 보이네. 헤르마 누비스는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 사이노의 몸에 빙의했지. 그러면 나도 알아.
역시 보스! 모르는 게 없다니까! 사이노야 워낙 유명하니까. 난 세토스도 알고 있어. 그게 누군데? 걔도 대단한 놈이야? 대단하긴 하지. 이런 건 기본적인 정보야. 칭찬할 거 없어. 다들 그동안 지켜보느라 고생했어. 저기가 바로 출구야. 모르겠어. 아까부터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는 광경토성이야. 예를 들면 저기 저 조각상. 나도 저것들을 유창하게 소개하며 지식을 뽐내고 싶은데 저런 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 머리가 새 모양인 신상이라. 이건 저광의 7기둥 중 하나인 따오기왕 토티야. 악어왕, 사냥왕과 함께 새 간신으로 불렸지. 가서 보자. 아시리였구나. 이건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이야기가 끝나고 공간이 해체돼. 우리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더구나 이건 내 기억이니 겁낼 거 없어. 정말인가요? 그래, 이야기는 끝이야. 기다려! 너무 많은 걸 알면 제명에 못 죽는 법이지. 당신처럼? 추하군.
나 늦지 않게 온 거 맞지? 응,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야. 데인슬레이프, 방금 너도 나서준 거지? 물론 네페르 씨에게 의뢰를 맡긴 이상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하니까 난 너희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이게 기사도 정신이라는 건가? 멀쩡히 말하는 걸 보니 안심이군. 수학이 있었겠지? 그래. 게다가 덕분에 그자를 상자 안에 가둘 수 있었어. 정말? 네페르, 뭘 한 거야? 사실 신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난 달 사냥꾼, 과거 레리레의 조각을 깊이 파고들었으니 그가 나를 역추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생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해? 레리르는 한때 검은왕의 첩보원이기도 했으니까 수색과 역추적은 녀석의 전문 분야야. 그렇구나. 교란된 장기 상자는 역으로 내 생각을 읽어 새로운 장기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거야. 대단한 성적은. 혹시 넌 저강과 관계가 있나? 날 너무 고평가하지 마. 저광의 부하인 따오기 왕과 아주 약간의 연이 있을 뿐이야. 너희도 다 봤겠지만 오래전 이하부족은 쉼티족을 학살했고 난 아카데미아에서 복수의 계기를 발견했어. 운유족과 이하부족은 존재하지도 않는 5천만 모라를 두고 싸웠고 그 결과 이하부족은 전사 대부분을 잃는 대가로 승리를 거머쥐었지. 그러나 최후의 축하연에서 이하부족의 족장은 바로 내 눈앞에서 운우족의 자객에 의해 목이 날아갔어. 그 후 이하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수를 끝낸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내 부족은 이미 폐허만 남아있었지만 신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있더군. 그 신전 앞에서 나는 따오기왕 토트가 빙의한 고양이를 만났어. 그는 나를 신전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나와 거래를 맺었지. 이 상자는 따오기왕이 내게 하사한 거야. 이 안에 든 장기판은 저광의 무덤에 있는 신의 장기판과 같은 것으로 신이 가진 해석의 힘을 상징해. 이 상자로 나는 비밀을 볼 수 있게 됐지만 따오기왕이 이 힘을 준 건 진실을 추구하라는 뜻만은 아니었어. 거기엔 편애도 담겨 있었지. 신도 저마다 호불호가 있어. 이걸 인정하는 신은 드물지만 그들의 마음도 인간처럼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이야. 강한 힘 역시 마찬가지다. 운명이든 힘이든 무언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편애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시면을 말하는 거라면 맞아. 모두를 불러줘. 이번에 얻은 정보를 공유할게.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달 사냥꾼에 대해 더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번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어. 달 사냥꾼 레리르. 그는 켄니아인이자 검은왕의 신하였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테니 잘 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달에 집착하는 거였어. 안타까운 이야기군. 하지만 이 비극이 그의 죄를 정당화하진 못해. 그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광란의 사냥이 되어 무고한 노드카라이를 해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이대로 두었다간 티바트 대륙 전체로 번질 테니 베보니우스 기사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콜롬비나 양,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자의 기억에 나온 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지만 묘사를 들어보면 아마도 달의 문 같아. 라우마시 쪽에는 단서가 있으십니까? 서리다라에는 달의 고대의 지식 또는 미지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 확인해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달의 신인 콜롬비나 양께서는 달의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나는 서리달의 권능이 있고 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 이젠 그 문이 나에게 열릴 거야. 그건 달의 신의 권능의 일부일 뿐 아닌가요? 응, 달의 신은 달의 문을 열 자격이 있어. 그건 달의 길이니까. 하지만 네페리의 말대로 공간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힘이 필요해. 지금은 달 사냥꾼과의 싸움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니까 달의 문 속의 비밀을 풀러가긴 어려워. 네, 확실히 지금은 그렇죠. 다만 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대담한 가설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레리르와 솔린디스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달사냥꾼이 무수한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 증거죠. 레리르의 심연의 힘은 평범한 적이 조각낼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각에 이끌려온 마물무리인 광란의 사냥도 그 수가 너무 많더군요. 플린스 씨께서는 달 사냥꾼이 모종의 힘에 의해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여러 광란의 사냥 현상을 일으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광란의 사냥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녀석은 왜 또 그걸 하나로 합치려 했는지 설명이 되는군. 원래는 완전한 하나였던 거야. 달 사냥꾼이 강력한 심연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산산조각 나던 순간 사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심연의 힘은 저주와도 같으니. 그래. 시면의 힘은 하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지. 네, 생명은 저주에 의해 연장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를 이어갔다. 이는 심연 생명체에 대한 제 인식과도 일치해요. 이 점에 관해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따가 검증해봐야겠어요. 실험 결과를 떠나 네페르 씨의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달 사냥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 이 정보가 모두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랄게. 대인,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레리르가 어쩌다 오늘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자의 친구셨다고 했죠. 제 말이 큰 위로는 못 되겠지만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우마의 말이 맞아. 달과 별처럼 하늘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도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는데 삶은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위로를 듣는 건 오랜만이군. 고맙다. 여러분,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페르에겐 휴식이 필요해요. 오늘 가장 고생한 사람이니까요. 역시 우리 라우마 씨는 세심하다니까. 천만에요. 좋아. 그럼 각자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지. 이런, 혹시 내가 대화를 방해한 건 아니지? 잠깐 밖에서 얘기 좀 나눌까? 네페르 사장이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전해줬는데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첫째, 따오기 왕의 힘으로 달 사냥꾼을 상자에 가두긴 했지만 5대 죄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 달 사냥꾼은 금방 봉인을 뚫고 나올 거야. 우린 그 전까지 함께 녀석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역시 쉽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 사장이 상자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대단한 내력을 가졌는지 말이야. 한몫 느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론은 우리에게 남은 한몫 느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론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채 이틀도 안 된다는 거였어. 이틀? 그동안 뭘 준비할 수 있지?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다. 데인슬레이프 씨의 입장이 복잡한 건 알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도 그의 도움이 필요해. 넌 그와 잘 아는 사이니 설득을 부탁하고 싶어. 그래,
고맙다. 세 번째로 알베도와 도린. 내가 몇 가지 계획을 구상해봤어. 완벽하진 않아도 틀은 잡혔지. 일단 너희랑 먼저 의논해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검토할까 해. 엄청 궁금해. 계획은 이래. 널 끌어들이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넌 이곳 사람도 아니고 내 부하도 아니니 싫다면 거절해도 돼. 같이 달 사냥꾼이랑 싸우는 사이인데 끌어들인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어. 바라카 씨, 이 계획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인원 배치를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일리가 있군. 하지만 이러면 네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 말해두지만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나? 달 사냥꾼은 심각한 문제이니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제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편지에서 진이 너를 아주 성실하고 조금 남다른 자라 평가하더군. 사람이라면 보통 위험을 피하려는 법인데 너는 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 다들 고마워하겠지만 넌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이기도 해. 대단장으로서 난 너도 안전하길 바란다. 고마워요, 바라카 씨. 네 의견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협조해줘서 고맙다. 작전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획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깃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알베도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취합해 달 사냥꾼과 광란의 사냥의 행동 양식을 분석했어. 결론은 다음과 같아. 첫째, 지금까지 달 사냥꾼은 공간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런 권능은 없을 거다. 둘째, 달 사냥꾼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깔보고 있어. 우리를 상대로 도망칠 리는 없지.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달 사냥꾼은 항상 증오에 차 있어. 달에게든 적에게든 똑같이. 우리 중엔 달의 화신과 녀석을 화나게 한 염탐꾼이 있으니 녀석이 우릴 두고 떠날 일은 전무해. 작전에 이상은 없어. 광란의 사냥을 자주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게요. 이상, 이번 작전 내용이다. 알베도와 도리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수행 중이지. 계획 승인. 일정을 생성합니다. 알겠어. 화력 지원은 너만 믿어. 전력으로 도울게. 서리다라이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한다면 이 계획대로 간다. 단, 나의 오랜 규칙에 따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번복할 기회를 주지. 지금 물러도 돼? 누구나 후회할 때는 있잖아.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을 순 없어.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인간적인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었네? 다이루크가 그러던가? 쉿, 내 업무 파트너의 본명을 거론하지 말아줘. 밤 올빼미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작전이에요. 저와 플린스 씨는 반드시 도울 겁니다. 네,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도리안까지 여기 나타나실 줄은 몰랐군요. 이야, 그렇게 불리는 건 정말 흔치 않은데. 업계 사람들은 날 상계마바이 어르신이라고 불러. 이름이 길수록 있어 보여서 그런 건가? 당신 이름도 꽤 길지, 플린스 씨? 당신 풀네임이... 듣는 귀가 많으니 여기선 삼가시죠. 알았어. 어휴, 사실 나도 부탁을 받아서 온 거야. 원래 같으면 내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도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섭하지. 그 사람은 내 장기 협력자야. 너희 친구의 엄마이기도 해. 그 사람이 준 물건을 저 여자가 완전히 망가뜨렸으니 너희가 내 신세라도 지게 만들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목걸이는 대체 뭐였죠? 대마녀가 내게 준 호신 부적이지. 사업 파트너인 내가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저장하는 그릇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애써 모은 달의 힘을 저 사장이 다 써버린 거야. 아이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 확실히 이번엔 내 실책이야. 목걸이는 배상해줄게. 정말? 그럼 장기 상자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대신 안에 있는 달 사냥꾼도 같이 줘도 괜찮지? 그건 좀 곤란한데. 상자가 유용하긴 하지만 그자를 오래 붙잡진 못할 거야. 이틀 뒤에 상황을 보자. 아이고, 그럼 결국 적자구만. 너무 낙담하지 마. 이번 것만 성공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테니까. 도리, 준비 잘 돼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뿐이야. 그러니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어떻게 준비를 안 하겠어? 명심해. 누구나 원하는 물건은 현물을 예약품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짜잔! 물건 여기 있어. 우와, 예쁘다. 직접 만든 거야? 당연히 외주 맡긴 거지. 아는 사람이라 가격도 저렴해. 아, 회의에서 증폭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카베한테 사전에 의뢰해둔 거야? 조금 달라.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프레시님과 같이 상의해온 프로젝트야. 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 모두가 재앙을 마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대마녀 앨리스 씨가 그랬어. 내가 이 사실을 프레시님께 알리자 그분은 비밀리에 우수한 학자를 모아 연구를 시작하셨지. 자세한 건 너네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봐. 아무튼 이 장치는 프레시님이 카베에게 의뢰하신 거야. 카베는 묘론파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니 믿을만하지. 근데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설계안을 10번 넘게 바꾸더라고. 휴, 정말 여전하다니까. 며칠 전에 매을학을 통해 물건을 보내왔는데 편지로 이런 걸 묻더라. 왜 이런 중요한 장치를 나한테 보내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보고는 했냐? 난 카베한테 개발 허가증까지 보내줬는데 말이야. 나이다도 사정은 설명했을 거야. 아마 평소에 네 주문이 워낙 특이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렇긴 해. 그래서 나도 카베한테 어디에 쓸 건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뒀어. 카베는 이런 쪽으론 진짜 신중하구나. 완성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고. 룸메이트 대신 물어본 걸 수도 있어. 전에도 몇 번 이랬거든. 내가 보기에 그 룸메이트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중에 물건이 있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위험 앞에 대비는 필수적이지. 응? 왜 그런 표정이야? 좀 놀랐달까?
네가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봐.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웃고 살기로 다짐했어. 물론 이건 모라 때문이긴 한데, 하지만 말이야, 이 세상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있어. 빚, 신세, 은혜 같은 거. 앨리스 씨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내 첫 투자자야. 나는 투자자에게 상게마 바위가 최고의 상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풀의 신님이랑 수메르가 대비를 해야 돼. 난 네페르한테 진 신세를 갚은 것뿐이야. 나를 흔해 빠진 호구 취급하지 말아줘. 그런 건 질색이라고. 필요한 양심만 지키고 하고 싶은 장사만 한다. 이게 상게마 바이 어르신의 사업 철칙이야. 알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 상인의 사정을 너무 깊게 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믿으면 돼. 아무튼 이 물건을 목적지로 좀 배달해줘. 정말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너희도 알겠지만 얼마 전 나와 둘인 대단장님은 일부 광란의 사냥을 포획했어. 그리고 이 심연 생물을 해부해서 연구해봤지. 과정은 나름 순조로웠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어. 광란의 사냥을 해부할 수도 있어? 그건 광란의 사냥과 해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정확히는 무해화 비활성화에 가까울 거야. 흥미롭더라. 광란의 사냥 자체에는 인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걸 소환하는 매개체는 합치면 하나의 영혼이 돼. 스승님은 현자 흐로프 타튀르에겐 불만이 있고 극악기사 수루트 알로기에겐 관심을 보였지만 레리르는 거의 언급하신 적 없어. 그게 레리르의 신분이 낮아서만은 아닐 거야. 그리고 난 스승님이 달 사냥꾼의 새로운 생명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 광폭한 생명력을 지니고 미지의 힘이 찢겨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심연 생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살아있는 걸 보면 레리르는 개체의 존속을 위해 일부 자아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미안. 연구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네. 결론을 말하자면 달 사냥꾼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연에 오염된 상태야. 이 정도까지 되면 더는 변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와 심연의 힘은 일체화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심연의 발현이지. 우리는 아직 심연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어. 그러니 달 사냥꾼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 이럴 수가. 정말 녀석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야? 세 달의 힘을 되찾은 달의 신도 불가능해? 콜롬비나의 상황은 좋지 않아. 이 세계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어. 창조자에게 버려져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떨어진 것처럼 존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힘이 들 거야.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작전은 진행되어야 해. 이제 예비 작전을 실행할 차례야. 여기 도리가 전해달라는 물건 가져왔어. 수고해줘서 고마워. 난 이따가 두린이랑 같이 출발할게. 이번에는 가까이서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해. 꼭 몸 조심해. 그래, 몸 조심해.
라오마 씨, 다들 모였나? 네, 저희 서리다라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설마... 여러분, 우리는 곧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니나 저는 옳은 일을 실천하고 그 선행이 보답받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노드크라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분은 몬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 북풍기사 바르카시입니다. 제가 없을 땐 이분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다들 반갑군. 뭘 소개해야 하나? 전투 경력은 꽤 있는 편이라고 해두지. 장점은 성실하고 노력한다는 점일까? 아무튼 라오마 씨가 맡겨줬으니 최선을 다해 모두를 지키도록 하겠다. 무슨 생각 중이야? 넌 콜롬비나였지. 다들 그렇게 널 부르던데. 흥미로운 일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베인슬레이프라고 불렸지? 이름을 꽤 어렵게 얻었나 보군. 난 이름에 대한 정의가 너희와 달라. 그래서 이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받아들였을 뿐이야. 예전에 나는 주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호칭의 유래나 거기에 담긴 마음 같은 건 신경 써본 적이 없어. 내 부족한 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느끼긴 했어. 넌 오랜 세월을 겪으며 많은 것들을 봐온 자니까. 베인슬레이프, 너는 종종 켄리알이 떠올리곤 해? 대답하기 어렵군. 난 수많은 꿈을 꿨어. 그 안에서 적과 싸우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했지.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과거라 그 시절의 기쁜 일은 잘 기억나지 않더군. 증오라는 감정은 애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걸까? 그런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아름답고 허황된 것들을 붙잡지 못했을 뿐이야. 레리르엘은 고마웠다. 너희 덕분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됐어. 천만에. 그 사람은 네 친구잖아. 친구라. 그는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런 우리를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넌 우리랑 함께 싸울 거야? 난 봐, 망설이고 있잖아. 그의 행동을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야.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 누가 너라도 똑같이 곤란했을 거야. 이해해. 나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 그러고 보니 우인단을 떠난 널 아직도 도와주는 집행관이 있다고 했지. 응. 예전엔 그걸 집행관간의 당연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난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애들은 계속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내 생각이 틀렸던 거야. 그들은 널 친구로 여기는군. 그래서 조금 죄책감이 들어. 이런 소중함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 그나저나 눈치챘지? 여행자와 페이몬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거. 인사하러 갈까? 그래. 안녕.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군. 레리르, 아니, 달 사냥꾼의 일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조금만 시간을 줘. 정말? 다들 고마워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던 문제니까.
그렇다 해도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거 받아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지 잘 생각해봐. 시간이 됐어. 약속한 장소로 가자.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어? 두 분보다 조금 일찍 온 정도입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앞으로의 전투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반대입니다. 과거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등지기가 저를 깨우기 전까지 저는 오랫동안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저와 무관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광란의 사냥과 싸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평화 속에선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불꽃의 요동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제 마음속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긴 잠에 들려있던 요정에게는 꽤나 나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와 계셨군요. 라우마 씨, 잘 쉬었어? 긴장해서 푹 쉬진 못했지만 잠은 충분히 잤으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야말로요. 네페르! 우리 여기 있어! 아이노양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이네파양은 주요 전장 밖에 있는 모든 보호구역을 순찰 및 지원할 예정이고, 아이노양은 자신의 최신 역작으로 멀리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아. 모두 수고했어. 상자의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 이젠 슬슬 한계야.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해. 차라리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죠. 나도 동의해. 페이몬, 어서 숨어. 알겠어. 여행자, 꼭 조심해야 해. 그럴게. 전투가 시작되면 다들 정해진 위치로 가주세요. 여러분,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웁시다. 다들 준비됐지? 시작하자. 또 벌레들의 하찮은 수작인가? 시시한 악사를 계속할 때군. 승자가 누구일지는 모를 일이지. 너희는 내가 달을 떨어뜨리기 전에 즐기는 찰나의 여흥일 뿐이다. 잘 피해. 알겠어요. 네페르도요. 조용. 사살 취업! 겨우 이건가? 진실은 그림자 같지. 빛을 두른 자여! 알죠부터 답은 마음속에 있어.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익혀라! 눈을 감게. 자, 두렵습니까? 겨우 이건가? 조용. 달빛을 두른 자여! 거짓말은 아닌데 이해했어. 사살 취업! 수수께끼는 풀렸어. 숲과 빛, 처음과 같기를. 익혀라! 겨우 나를 이건가? 상대시켜. 사살 취업!
헛수고다. 거리를 유지하지. 밤이 되었군요. 눈을 감고 밤이 되었군요. 즉시 숙청한다. 달에서 시작해 달에서 끝난다. 달의 가호가 있기를. 기린자. 빛을 두른 자여. 숲의 수호. 내가 보이나 보군. 베드르 폴리르, 당신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눈을 감고 일할 필요가 있나요? 불교와 명분이 그대는 이곳에 머물 가치가 없도다. 휘몰아쳐라! 답은 마음속에 있어. 진실은 그림자 같지. 빛을 두른 자여. 겨우 이건가? 열정이 지나치자. 이럴 필요가 있나요? 밤이 되었군요. 헛수고다. 사슬을 쥐어. 서리가 변하지 않기를. 소용돌이! 거짓말은 안 돼. 이해했어. 비켜라. 수수께끼는 풀렸어. 겨우 이건가? 사슬 쥐어. 눈을 감고 조용. 빛을 두른 자여. 거짓말은 안 돼. 진실이 타오. 비켜라. 헛수고다. 이해했어. 씻어낸다! 눈을 감고 빛을 두른 자여. 겨우 이건가? 거짓말은 안 돼. 황당해라. 헛수고다. 답은 마음속에 있어. 만행이 상가시죠. 비켜라. 영웅놀이는 여기까지다. 누구부터 시절 두른 자여. 일단 거슬리는 것들은 사라져라. 이런, 격리됐어요! 파멸, 괜찮아? 부활. 네페르, 다른 사람들은요? 장벽 밖에 있겠지. 저자는 우리가 특히 넘는가 보네. 너무 많은 걸 알면 진영이 못 죽는 법이라고 했을 텐데.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우마, 제 말 들리세요? 시끄럽군. 소리는 사라졌지만 적어도 우리의 위치가 그대로라는 걸 확인했어. 파멸, 부활. 나의 역할을 되새기는 거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진실이 타오. 휘몰아쳐라! 진실은 그림자 같지. 알죠. 거짓말은 거기까지.
이해했어. 거짓말은 안 돼. 공교롭네. 이해했어. 수수께끼는 풀렸어. 거짓말은 안 돼. 저한테 맡기세요. 보호막이 부서졌어. 이대로는 안 돼. 무리하지 마. 죽음은 순식간이다. 황당해라. 파멸, 부활. 소용돌이. 진실은 그림자 같지. 거짓말은 거기까지. 휘몰아쳐라. 이해했어. 무례하긴. 후. 거짓말은 안 돼. 수수께끼는 풀렸어. 씻어낸다. 이해했어. 진실이 타오르. 한쪽으로. 답은 마음속에 있어. 거짓말은 안 돼. 이해했어. 거짓말은 거기까지. 소용돌이. 씻어낸다. 운명이야. 진짜 어쩔 수 없네. 달 사냥꾼을 이기기 위해선 결국 녀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컬럼비나는 반드시 사라지고 너희 둘은 끝까지 버텨야 해. 어떻게든 놈이 전력으로 너희를 공격하게 유도하도록. 네페르, 눈에서 피가. 그런 꼴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손짓만 해도 사라질 하찮은 먼지 같구나. 그 먼지가 당신의 기억이 들어간 건 잊었나 보지? 어떻게든 버텨야 해. 더 발버둥 칠 게 남았나? 무척 기대된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궁지에 몰린 쥐신세군. 내 눈엔 당신의 공포가 똑똑히 보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녀석을 자극해서 전력을 끌어내야 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연인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공포. 당신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레리르. 그래, 그럼 너희에게도 공포를 선사해주지. 왜? 이 이름이 무섭나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어지간히 두렵나 보지? 이제 그만 끝내주마.
힘 본 적이 있어. 달 사냥꾼은 강해요. 연성진으로 그의 힘을 전환한 뒤 그걸 전부 콜럼비나 씨에게 집중시켜야 잠시나마 그와 대등한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내가 도울게. 심연의 힘을 방출해 대상 구역의 심연의 힘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 압력차로 원수력을 대량 추출할 수 있어. 이어서 불 원소의 힘으로 모두의 정신과 연결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넌 모두의 시야와 특성을 갖게 될 거야. 잘 보여? 충분히. 이야기에 라인도티르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그러게. 내 힘으로 날 상대한다고? 너도 달의 힘을 훔쳤잖아. 똑같아. 근문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힘이 드는지 모르나? 그걸 유지하는 건 내가 아냐. 잘 가라, 레리르. 우리가 이겼어. 네페르, 눈 괜찮아요? 괜찮아. 안 보이는 것만 빼면.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치료할게요. 네페르, 늘 냉정한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거죠? 상황이 워낙 급했거든. 뭐라도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그래도... 그래요. 당신의 판단은 현명했어요. 단 한 쌍의 눈을 희생해서 많은 일을 이뤄내셨죠. 장사꾼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남는 장사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하지. 하지만 그 결과가 당신의 눈이 머는 거라면 전 기쁘지 않아요. 없었어야 할 희생을 감내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신앙도 힘도 하물며 눈이라면 더더욱이요. 당신이 더 완벽하게 무사히 승리하길 바랐는데. 고마워. 됐어요. 며칠 동안은 눈 뜨지 말고 회복에 전념해주세요. 며칠 뒤에 경과를 지켜보죠. 자세한 주의사항은 야호다 씨에게 전해드릴게요. 안심하고 푹 쉬세요. 여러분, 저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드크라이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거쳤어요. 노드크라이의 모두가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
달이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고생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둘이니 모두의 힘을 연결해줬을 때 잠시 동안 모두의 감각도 공유받았어. 근데 네페르가 눈에 다쳤잖아. 그래서 나도 눈이 조금 아파. 잠시만요. 지금 바로. 감각만 공유받은 거라 실제 상처는 없어.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상처는 없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쿠타르님이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원래 본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잖아요. 예전과는 달라졌으니까. 나도 동료들에게 내 진짜 감정을 전하도록 노력할 거야. 동료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어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잠은 잘 잤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걱정했어. 하루를 꼬박 자니까 밥도 나 혼자 먹어야 하고. 잘 챙겨 먹었어? 굶은 건 아니지? 당연히 너랑 있을 때만큼은 안 들어갔지. 너도 알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 응, 아까 알베도가 왔었어. 바르카랑 애들이 축하연을 준비했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어나면 주점으로 오랬어. 알베도가 약도 가져왔는데 네 상태를 보니까 약은 필요 없겠다. 그럼 어서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짜잔!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몬! 다행이다! 너희 없는 축하연은 의미가 없으니까 너희가 안 오면 미루려고 했거든.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그럼 안심이야. 도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언제든 다시 검사해줄게. 응, 우리는 계속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나저나 네페르는? 네페르의 눈은 어떻게 됐어? 네페르 씨는 저쪽에 있어. 가서 얘기 나눠봐.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좀 어때? 우리 달을 읊는 사자님 실력이 좋아서 2, 3일 쉬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이젠 눈도 뜰 수 있어. 그래도 사슴 언니가 눈에 물이 가는 행동은 하지 말랬잖아. 그래, 알지. 야호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 바로 갈게. 들었지? 난 저기 좀 도와주러 다녀올 테니까 떠들고 있어. 돌아올 때 음료 가져올게. 페이몬 너는 단 거 좋아했지? 응. 잊지 말고 꼭 가져와. 오케이? 달 사냥꾼 말이야. 어쩐지 뱀 같지 않아? 독사는 미친 듯이 주변에 독을 뿜어대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내 아버지는
증오로 인해 복수심에 빠진 사람은 뱀과 같다고 했어. 그럴지도. 넌 그걸 관용과 지혜로 여기겠지만 난 증오도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면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무엇에 기대 살아갈 수 있겠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냐. 문득 아버지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 그는 아카데미아에 버림받고 타인에게 살해당한 바보일 뿐인걸. 아버지가 정말로 사기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따오기왕 토트. 그 입만 산 사기꾼처럼 말이야. 난 아버지보다 토트랑 더 부녀지간 같다니까? 토트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일걸? 아니면 내게 진실을 보는 눈과 거짓말하는 법을 전해주지 않았겠지. 저광은 토트를 아루라는 감옥에 가두고 3가지 문제를 냈어. 그는 그걸 전부 맞춰야만 아루를 벗어날 수 있었지. 그래서 토트는 몸을 빌려 나를 찾아왔어. 내가 그의 사자가 되어 대신 답을 찾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히 풀릴 리 없지. 그 늙은이는 나갈 수도 없고 나에게 준 것도 돌려받지 못할 거야. 고작 이걸로 그가 착하다고 생각해? 따오기왕은 감옥에 갇힌 공포 때문에 이른바 선행으로 타인의 호의를 얻으려 했을 뿐이야. 이래서 사기꾼은 무섭다니까. 레리르도 똑같아. 평생 첫 번으로 산 주제에 행복한 결말을 꿈꾸다니. 뭐 기막히긴 해도 이해는 돼. 떳떳하지 않더라도 살아가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거짓말쟁이의 진심만큼 무가치한 게 없다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너는 거짓말쟁이의 마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거짓말쟁이의 진심은 가치가 없어. 그들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족속이거든. 나만 해도 그래. 나는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바로 남에게 말하지 않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귀가 밝은 걸 어쩌겠어? 못 막아.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 너희는 이제 내 과거를 알잖아. 제거할 수 없다면 친하게 지내는 수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관계자를 가까이 두고 감시한다. 이건 정부상의 기본이야. 아무튼 내 입장을 알았다면 비밀을 지켜줬으면 해. 내 감시 대상이자 친구로서 말이야. 좋아. 일이 다 해결되고 긴장이 풀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결국 이번에 그 신비한 도움의 손길은 한 번도 안 나타났네. 응? 잘못 들었나? 그래서 너랑 같이 남았던 그 동료는 요즘 뭐하고 있지? 난들 알아? 보스코이오도 그 녀석보단 사람 같겠다. 그러고 보니 요즘 그 녀석이 찾아와서 귀찮게 한 적이 없네. 설마 알아서 자취를 감췄다면 세상에 이로운 일이겠지만 그자가 그럴 리는 없지. 녀석은 절대 잠자코 있지 않을 테니 우리 모두 주의하는 게 좋겠어.
상기마바의 어르신도 있었네. 증폭기가 큰 도움이 됐어. 그거 아카데미아에서 개발한 거지? 다 알면서 뭘 물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럼 됐어. 이 어르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더라. 앞으로도 내 공급업체로서 잘 부탁해. 나도 당신처럼 마음씨 넓은 투자자와 협력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마음씨가 넓어? 무슨 마음씨? 난 모르겠는데. 노드크라이에 막 왔을 때 투자한 부동산이랑 예전에 사막에 사둔 땅, 그리고 뭐야? 갑자기 왜 내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건데? 정당한 투자인데 뭐 어때? 당신이 구매한 땅 일부를 피난처로 개조하려고 했던 사실도 아는걸? 아니, 어떻게 그거까지? 선행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다니. 상기마바의 어르신은 참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에 비밀은 없어. 당신 계획은 무산됐지만 그 소식은 내 귀에 들어왔지. 수메르를 위해 준비했던 거지? 어차피 빈 땅인데 놀려서 뭐해? 적당한 건물을 지어두면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 재앙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난 이미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더 이상은 친구나 동료를 잃고 싶지 않아. 피난처는 우리 언니의 꿈이었어. 언니는 식량과 약이 충분한 곳에서 모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처음엔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프레시님과 이야기해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더라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모랄을 가진 사람은 모랄을 내는 거지. 이보다 합리적일 수가 없어. 당신의 이런 생각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세상은 당신을 돈에 눈이 먼 장사치라고 평가하더군. 그게 뭐가 문제야? 난 진짜로 모랄을 사랑한다고. 모랄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부끄러울 게 없어. 당신의 꿈은 계속 모라를 버는 거야? 뭘 모르는구만. 내 꿈은 다른 사람의 꿈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이득을 챙기는 거지. 상상만 해도 행복한걸. 모라가 굴러 들어오는 소리. 어쨌든 고마웠어. 증폭기만? 목걸이도. 나도 신세를 갚은 것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 가족의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야.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랑 언니? 근데 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나도 잊고 싶진 않은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상인보다 더 이익을 따지더라.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전부 지워버리더라고. 언니에 관한 세세한 것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떠나간 사람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법이야. 자세한 모습이 어떻든. 맞아. 그것만큼은 확실히 위안이 돼. 좋은 쪽으로 생각해. 적어도 예전보단 생활이 훨씬 나아졌잖아. 그럼! 난 뭐라도 많고 커다란 집도 있다고. 매일같이 큰 사업과 큰 기쁨이 따르지. 당신도 유망한 사람이니 큰 부자가 될 잠재력이 있어. 덕담 고마워. 몸 좀 나아졌어?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있으면 꼭 말해야 된다. 저 괜찮아요, 대단장님. 그리고 저는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노드크라이의 이번 전투는 네 공이 컸어. 다들 고마워하고 있고 칭찬을 들으면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돼. 칭찬받을 줄 아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야. 예를 들면 알베도 네 연금술은 아주 훌륭했다. 효과도 좋고 연성진도 엄청 빨리 그리던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해낸 건 아니에요. 두린이 연성진 그릴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봐, 얘 얼마나 잘하냐? 네,
제가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칭찬 감사히 받을게요. 여기 있었구나. 오, 여행자. 많이 좋아졌군 그래. 상태가 양호해 보이네. 더 이상 약은 필요 없겠어. 뭐 마실래? 며칠 사이에 벌써 주점에서 주문하는 법도 배운 거야? 연금술에 비하면 주문은 간단한 걸. 걱정하지 마. 나 인간 사회에 금방 녹아들 거야. 배우는 게 엄청 빠르네. 역시 알베도의 형제라고 해야 하나? 근데 있잖아. 나 사실 그때 너희 계획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연금술을 모르면 그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거든. 간단히 설명하면 레리르가 예전에 달의 힘을 훔쳤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레리르의 힘을 훔쳐 그를 상대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최고의 방법은 싸움 자체를 멈추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 같이 몰려들어 싸우기보단 콜롬비나 씨가 그와 맞먹는 힘을 얻도록 돕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기 위해선 달 사냥꾼의 전투 습관과 증오 대상을 파악해 그가 연성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지. 혹시 몰라 총 4곳의 연성진을 설치했는데 전투 범위를 보니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가장 이상적이었어. 그 후엔 연성진으로 추출한 심연의 힘을 두린이 특수 가공해서 콜롬비나 씨가 쓸 수 있는 힘으로 변환한 거야. 그렇게 해서 콜롬비나 씨는 원래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해낼 수 있었지. 하지만 데인슬레이프 그 남자가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돕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야. 그에겐 감사하고 있다. 괴롭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내리는 게 흔들리는 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래. 고통 속에 흔들리다가도 결국 자신의 길을 택해 나아간다. 그는 그런 사람이더군. 어쨌든 다들 정말 잘해줬다. 이제 마음껏 축하해보자고. 고작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고민해봤는데 너랑 나랑 아를레키노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왔어. 참나, 너무 감동적이라 목구멍으로 차도 안 넘어가네. 말 다 했으면 이제 나가. 나랑 친구하기 싫어? 아니면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봐 콜롬비나, 내 인내심의 인기값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예의 모드를 꺼버릴 줄 알아? 예의 바른 상태면 부탁을 해야지. 플로니아, 여기 콜롬비나님을 배웅해드려. 다음에도 나를 티타임에 초대해줄 거야? 뭐? 응,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럼 또 봐, 산드로네. 이번엔 광란의 사냥 말고 내가 직접 쫓아내줄까? 여러 가지 일이 일단락됐으니까 상황을 살펴보러 온 것뿐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설마 달 사냥꾼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로봇은 다 고친 것 같네. 됐어. 너희 앞에 찾아온 손님 덕분에 이미 차 마실 기분은 아니야. 마시고 싶으면 너희 잔이라도 꺼내서 마셔. 어차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컵받침이 안 보이네. 이 노트라도 대신 쓰든지. 우와, 엄청 두꺼워. 안에 계산식 같은 게 잔뜩 적혀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낙서장 같은 거니까. 난 심심할 때 여기에 이런저런 걸 끄적여. 그러면서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지. 가끔은 엉망진창인 지금의 현실을 기록하기도 해. 신문에 난 낱말 퍼즐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랑 비슷하달까? 미래를 연산하는 건 꿈을 꾸는 것처럼 막연하고 현재를 기록하면 속이 뒤집혀.
역시 과거가 좋아.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해도 내 과거에서 즐겁다고 할 만한 기억이라곤 오토마톤공에 가는 것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 폰타인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그 사람 손에서 탄생한 거야. 너 알렌 기오틴이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라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이 세상에 그와 친분이 있는 정상인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 그는 살아있을 때 가끔 나랑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임종 전에 나한테 자신의 모든 문서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부탁대로 그것들을 파기했지만 그 전에 전부 한 번씩 읽어봤어. 무려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의 지혜가 담긴 문서인데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 노트에 적힌 계산식들은 설마... 그건 낱말 퍼즐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 유치한 계산식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연산식일 뿐이야. 알렌의 진짜 계산식에 비하면 전부 얄팍한 수수께끼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계산이 누군가를 해치진 않으니까. 내 세포가 조금 죽기는 할지언정 말이야. 기왕 알렌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의 친구들의 운명을 얘기해줄게. 알렌 기오틴에겐 르네와 야코브라는 벗이 있었어. 세 사람은 수선화 십자원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 그 셋은 어릴 적부터 좋은 라이벌이었어. 그 안에 깊은 우정도 싹 텄겠지. 그 우정 밑바닥에는 과거에 대한 짙은 향수가 깔려 있었고, 그러나 어린 시절은 끝나기 마련. 예언은 실현되고 종말은 도래하며 미래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 세상을 구원한다. 미치광이나 꿀 법한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지. 만약 르네와 알랭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 꿈은 노년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을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 꿈은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그들의 영혼까지 집어삼켰지. 이 광기 어린 꿈에 처음으로 마음을 삼켜진 건 르네였어.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친구의 생명을 다시 만들었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렌은 홀로 떠나갔어. 알렌은 르네가 진심으로 친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만 내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 악몽에 쌓인 씨앗은 그때 이미 르네의 마음속에서 싹 터 있었는지도 몰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르네는 이미 구원이라는 꿈에 잠식돼 있었어. 그가 일으키려 한 운명의 파도는 종말이 오기도 전에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지. 그때 그 파도는 결국 물러갔지만 듣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었다고 해. 르네는 그 구원의 판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고 말이야. 물론 돌아온 파도는 결국 다시 정막으로 돌아갔고 르네 역시 꿈에서 깨어났어. 비록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지만. 너는 르네를 어떻게 생각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범한 천재라며 존경하려나? 아니면 자신의 환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운명까지 망쳐놓은 미치광이라며 혐오하려나? 어느 쪽이든 결국 똑같지만. 물은 대답이네. 하지만 네 마음속엔 뚜렷한 답이 있다는 거 알아? 난 이상만 쫓는 광인도 망상에 사로잡힌 우인도 싫어. 르네처럼 현명한 사람조차 마음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 자, 르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 얘기를 해보자. 르네가 일으킨 첫 번째 파도를 막은 후 알렌 기오틴은 친구와 가족을 잃었어. 혹시 몰라 두둔해주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였지. 무언가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킨 건 아니야. 그 후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 동력은 친구를 심연으로 끌어들인 그 꿈이었지. 친구의 일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폰타인을 구하기 위해 폰타인 과학원을 설립한 뒤에도 알렌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일체 혐오했어. 아마 인간의 지혜의 범주에 있는 수식과 장치만이 그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알랭의 지혜는 너무나도 방대한 나머지 그의 삶에 잠깐의 여유조차 주지 않았어. 그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가 돼서야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지. 수선화 십자원에서 한 명은 인간으로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는 계산을 멈추고 어른이 된 뒤로는 거의 펼쳐보지 않았던 동화책을 집어들었어. 그 이야기들은 수선화 십자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재우는 데 쓰던 특효약이었대. 그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슬픔 없이 잠드는 것뿐이었을 거야.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테지. 마지막 순간 그는 수선화 십자고아원의 폐허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어. 그리고 그가 세운 폰타인 가학원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 수년 후 가학원의 연구자들도 저마다의 꿈을 위해 갈라져 나갔지만 그 멍청이들이 무슨 짓을 벌였든 그건 더는 알렌과는 관련이 없어. 이게 바로 수선화 십자원에서 같은 꿈을 꾸었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환상을 쫓다 깊은 물속에 고요히 가라앉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며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왜 그들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는 걸까?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야. 어쩌면 그들의 시작은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소중한 친구와 가족,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의미, 아직 이루지 못한 위협, 이 모든 것의 파멸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지. 아니면 단지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기 싫어서였을지도. 자기 구원을 위해 운명의 파도에 발을 들인 거야.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소망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모르겠더라.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지.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야. 알렌 기오틴의 대답은 간단했어. 그 사람이 한창 일하던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 충분해. 그는 이 대답만을 남긴 후 평소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어. 자, 티타임은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를레키노에겐 신세를 졌어. 다음에 벽난로의 집에 갈 때 선물을 많이 챙겨갈까 해. 난 다시 플로니아를 손보러 가야겠어. 너희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나를 방해하지만 마. 플로니아, 휴면 종료하고 자가점검 시작해.